지난 4월 한 지질학자를 만났습니다. 평생을 지질 연구에 힘쓴 김정환 교수. 단양 전체가 구조 지질학의 보고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단양.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단양 전체가 그 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여유가 있어 보이고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대부분의 연대별 지질이 형성되어 있는 단양. 200여 개의 석회암 동굴도 보유하고 있죠. 켜켜이 쌓인 퇴적층은 사람들의 비옥한 농토가 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고원성대부터 신생대까지 단양의 43개의 지질 명소에는 그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김정환 교수는 단양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지질학자입니다.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100번을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보는 게 낫다. 근데 지질학에서는 백견이 불여일타라고 해요. 100번을 보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깨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70년도에는 이런 한마가 귀했어요. 그래서 대장간에 가가지고 한마를 만들고 이제 나무로 이제 자루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영국 갈 때 75년도에 갔는데 이런 거 들고 갈 수 없잖아요. 거기서 샀는데 10파운드 주고 샀어요. 그 당시 75년도에. 굉장히 애착이 가는 한마예요. 꼼꼼하게 준비물을 챙기고 나설 채비를 하는데요. 오늘의 목적지 역시 단양. 그동안 수십 번도 더 다녀온 곳이지만 출발은 늘 설렙니다. 천천히 휘돌아 흐르는 단양강에 그림처럼 서 있는 도담산봉. 김정환 교수는 이곳에서 제자와 함께 추억 여행을 떠나볼 참입니다. 너무 출렁하네. 보트를 타고 둘러보는 남한강 한 바퀴. 그림 같은 풍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옛 선비들이 사랑했던 도담산봉.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성문에 올라가 봤어? 저기요? 아니요, 저기 안 가봤어. 네. 근데 이쪽에서 보면 굉장히 크더라고. 경사가 깊어가지고 조사할 때는 할 수 없이 올라가지만. 네. 보면은 오른쪽에 선이 있잖아. 네, 그쵸. 그치? 한쪽으로는 단층 경계. 이쪽에 단층이 있을 거라고. 네. 그 단층에 따라서 침식이 일어나고. 이게 동그랗게 놓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런 틈들이 이런 방향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틈 따라가지고. 네, 이제 위에 게 도저히 그 힘을 못 버티면 이제 무너지게 되면 위에가 온폭 가라앉은 그런 이제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석회동굴의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일부가 다리 모양으로 남은 성문. 자연이 빚은 예술 작품이죠. 어떤 때는 자연을 자연대로 그대로 즐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분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향이 어떻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렇게 되고. 왜 그러고. 지질 연구에 매진하는 스승을 제자는 묵묵히 따라왔는데요. 벌써 30년이나 됐습니다. 아, 이 교수님은 좀 특이하시다 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 큰 건 뭐냐면 3학년 때 저희가 이제 그 소위 필드라는 걸, 야외에 뭘 나가서 하는 걸 처음 해보게 되는데, 그냥 실내에서 우리 그냥 강의 들을 때는 막 이렇게 많이 졸았는데 밖에서 할 때는 단 1시간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게 열정적으로 하신 그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때부터 제가 따라가기 시작해서 정년 퇴임하실 때까지 5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오랜 기억을 더듬어 한 노두를 찾아왔습니다. 여기 이제 노도가 있는데
이게 오래돼서 이제 여기가 풍화가 좀 심한 상태. 원래는 이게 흙을 다 긁어야 돼요. 네, 맞아요. 층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가죠. 네, 방이 완전 밖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는 무슨 큰 홀딩이 있을지 모르지. 지층과 단층이 지표면에 노출된 노두는 지질 연구에서 무척 중요한데요. 나무 뿌리가 다 보일 만큼 풍화가 심해 노두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 이럴 때를 대비해 두 사람의 손에는 항상 해머가 들려 있습니다. 너무 야, 작아. 이거 엄청 많이 풍화됐네요. 그동안에 네. 안 와가지고 거기 뭐 거의 이렇게 써있는데. 비바람으로 인해 주변의 흙이 수년 동안 흘러내려온 건데요. 흙을 계속 파냈더니 드디어 노두가 드러납니다. 층리가 발달된 묘봉층, 고생대 지층인데요. 점토가 굳어서 치밀해진 점파남 노두입니다. 지금은 여기 온 지가 한 10년 이상 되니까. 거의 15년에서 네. 20년 가까이 되니까는 저 위에 거 남아있는 것만 보는 것도 큰 행운이에요. 그렇죠. 여기 그나마 이게 나무가 막아주고 그래가지고 얘가 살아있는 막아줬거든요. 거고. 네. 비 오는 걸 그리고 막아줘서 이게 다 위로 쏟아져도 이로 쏟아지니까. 길가에 흔히 보이는 바위도 쉬이 지나치지 않고 눈여겨보는 김정환 교수. 그는 1980년대부터 학생들을 데리고 자주 단양을 찾았습니다. 책으로만 공부했던 지질 구조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연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수십 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단양 곳곳을 누볐습니다. 1983년 여름방학 때 그 선배 교수님이 학생들하고 단양에 실습 나가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같이 가게 됐죠. 저는 이제 구단양 때 간 거거든요. 단양이 수몰되기 전에. 그때는 단양에 비포장도로고 건물만 이렇게 서부 영화 나오는 것 같아요. 새하얗게 눈이 내린 겨울에도 장마와 무더위가 심했던 여름에도 김정환 교수는 계속 야외 답사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끈끈해진 단양과의 인연. 그 옛날에는 학생들 같이 오면 맨 뒤에서 보고 앞에서 보고 기차 오나 안 오나 한 명씩 세워가지고 막 기차 온다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담벼락으로 막. 학생들이 참 잘 따라줬어. 훼손된 철길 위에서 옛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비포장도로를 따라 걷느라 결코 쉽지 않았지만 하나같이 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여기는 거의 몇 번 정도 걸어가신 거죠? 여기 83, 85, 한 25년 정도 85년. 다닌 것 같아. 그쵸. 적어도 20번은 다녔어요. 아무리 적어도. 지나고 보니까 대단했던 것 같아. 젊은 교수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하라. 그 당시에는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중령역에서부터 필드를 야외를 시작하거든요. 조사를. 봉하리에 중간에 학교가 있어요. 그 버스 항상 10,000원이죠. 거기서 30명이 탔으니 말할 수도 없잖아요. 내리다 보니까 도시락 박스를 두고 온 거예요. 버스에다가. 이제 다 굶게 생겼어요. 그 한 학생이 뛰어가지고 버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한참 후에 보니까는 도시락 박스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뛰어가다 보니까는 오토바이가 와서 도시락을 찾고 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이제 wonderful, 뭐 fantastic 뭐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생생한 추억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사이 김정환 교수는 단양 곳곳의 지질을 숨을 쉬듯 꿰게 됐습니다. 그 소중한 경험과 연구 기록을 모아 단양 지질답사 안내서를 완성했는데요. 멈추지 않는 열정의 결과물입니다. 사실 단양책은 답사 안내서로 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 내용은 제가 온 정성 들여서 쏟아놓은 거예요. 조산운동, 조산운동의 특징,
변형장의 순서 뭐 이런 것들이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세계 지질공원 지정을 축하하고 공로자들을 격려하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대학에서는 단양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평생을 연구와 수학 양성에 매진하였으며 그 결과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에 크게 기여하여 이에 감사패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환 선생님이 단양에 대한 특별한 이제 애착이 있으셨고 그것 때문에 정말 그렇게 힘들고 토요일을 반납해 가면서 또 여기 단양 올 때는 며칠씩이나 이렇게 해서 학생들 데리고 계속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지질학을 사랑하고 후학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예. 김 교수의 단양 사랑으로 단양 세계 지질공원의 명소들이 더 많이 발견되고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김정환 교수는 지질의 보물창고 단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사랑받길 소망합니다.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이렇게 완성이 된 게 고생대하고 중생대 사이에 한 2억 3천만 년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렇게 골격은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단양이 석회암 지역에 동굴도 많고 고생대부터 중생대까지 지각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진화가 되었는가 이걸 갖다 볼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지질학 시작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한번 와야 되는 거고 교과서에 보던 그 지질 구조나 교과서에서 나오던 여러 지질 설명이 여기에는 풍부하게 나와요. 그래서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그 지질 유산이나 지질 장소가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봐도 딸지 않는다는 거, 아무리 오래 놔둬도 썩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질공원을 하는 데서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받거나 국가지정을 받은 곳에서 지역 주민의 정체성이 좀 올라간다라는 좀 분석이 있습니다. 인구 3만이 채 되지 않는 소도시 단양. 이번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은 단양의 지질학적 가치를 알아본 지질학자들이 진득하게 걸어온 성과이자 지역의 쾌거인데요. 수십 년 단양 지질 답사를 하는 동안 웃지 못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루는 이제 필드를 끝나고 버스를 탔는데 젊은 친구들이 내 옆에 앉고 앞에 앉고 뒤로 앉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등산화가 없었어요. 미군 군화를 신고 미군 작업복에 입었어요. 그 배낭도 이렇게 요새같이 좋은 배낭 없어요. 그냥 엉성한 배낭 메고 카메라 메고 지도 가지고 있고 한마 들고 옷은 잔뜩 진흙에 묻혀 있고 간첩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길가에 앉아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경찰 한 사람이 헐레벌 떠오는 거예요. 총문 옆으로 내고 파출소로 먼저 갔어요. 신분증 보여주고 교사소에서 공문 보냈을 텐데 받지 못했냐. 그 당시에는 간첩 오인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하나도 안 힘드셨어요?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죠. 어떠한 장애물도 개의치 않는 열정, 그의 지질 답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단양 세계 지질공원을 널리 알리고자 대한지질학회에서 야외 답사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해설사와 대학원생을 비롯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요. 오늘의 가이드 김정환 교수입니다. 지질학자한테 가장 즐거운 거는 좋은 노드를 보는 거예요. 또 그런 걸 설명할 수 있으니까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거죠. 억겁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 지구의 나이를 찾아보는 야외 답사. 단양의 지질 명소 가운데 대표적인 곳 몇 곳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장소, 천동리 다리안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저 한참 이쁠 때야.
정말 너무 예뻐요. 그죠. 철쭉이야. 저희가 보통 이런 멋진 모습을 아니 옛날에는 5월 초에 폈거든. 맞아요. 시원한 물줄기가 힘차게 쏟아지는 다리안 계곡. 대규모 조산운동의 흔적이 관찰되는 지질 명소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층 같은 거 보이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석영, 장소, 운무로 구성된 화강암이에요. 아주 옛날 화강암. 이거는 주로 석영으로 구성된 귀암이에요. 귀암.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원래는 장산층, 장산귀암층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화강암이라고 불러요. 특징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일단 층이 있고 이건 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층이 없는 구조를 괴상구조라고 해요. 이거는 별로 변형을 안 받은 거예요. 조산운동이 활발했던 한반도. 특히 다리안 계곡에는 18억 년 전 고원생대 화강 편마암과 5억 년 전 고생대 장산귀암층이 옥동 단층에 의해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13억 년을 뛰어넘는 지질대가 한자리에 마주하고 있는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참가자들은 김정환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대규모 조산운동을 상상해 보는데요. 조립질. 붉은 모는 유색 광물로 조금 보이고 밝은색 광물들은 석영장석.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칠세라 학구열을 불태우는 참가자들. 열띤 토론의 장을 펼치며 까마득한 지구의 시간을 탐구합니다. 이어서 찾아간 곳은 노동리의 커다란 절벽, 100m가량 드러나 있는 노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숲곡축면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는 숲곡축의 평행한 전리, 하나는 숲곡축의 수직인 전리, 그리고 대각선으로 발달하는 전리. 근데 지금 여기서 가장 영향을 주는 거는 직각인 것. 숲곡축에 대해서 직각으로 일어났죠. 절단돼서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리에 따라서 암석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습곡이 일어난 과정을 참가자들에게 설명하는데요. 이곳은 압력으로 지층이 휘고 주름이 잡힌 듯 솟아있는 배사 구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게 습곡축이거든요. 습곡에서는. 그러면 지금 습곡이 이렇게 뻗어 있는 거하고 이렇게 뻗어 있는 거하고 다 다르죠. 이렇게 가 있는 거하고. 까다로운 습곡축을 이해시키기 위해 제자 김영석 교수가 설명을 자청했습니다. 같은 게. 요건 항사고 요건 배사거든요. 배사에 여기 석유가 다 있어요. 여기. 지금 김 교수가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내가 조금 편했어요. 스승이 끌고 제자가 밀며 더 풍성해진 야외답사. 어느새 마지막 장소에 다다랐습니다. 화석에 대한 역사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야외 다닐 때 쓰던 맵인데 여기에 화석에 나왔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운이 좋으신 거죠. 왜냐하면 올드비스기의 대표적인 화석 직접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실 수가 있었으니까. 그죠? 이 노두 어디쯤 고생대 화석이 숨어 있다는 힌트. 며칠 전 제자와 함께 이 노두 앞을 지나간 김정환 교수. 오래전 이곳에서 화석을 발견했다며 잠시 차를 멈췄는데요. 다시 또 길을 넓힌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형이 달라져가지고 지난번에 왔다가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생물의 흔적이라고요? 그렇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검은 줄무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보이는 것 같아? 요 언저리에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보는데 잘 나와야 보이진 않는 것 되는데? 같습니다. 예. 저기니까 여기 내려서 여기는 내려와야죠.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이 깎아가지고 지금 혹시 저거 아니에요? 저 끝에? 성공했네요. 제작진이 발견한 화석, 오징어의 조상 두 종류입니다. 오징어 고추입니다. 네네. 단양에서 보기 드문 고생대 두 종류 화석. 두꺼운 고깔 모양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화석 발견 소식을 듣고 답사 참가자들도 적잖이 설레는 모양. 두 종류 화석은 이 지역이 바다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정말 신기하고 단양에 왔을 때 이걸 볼 줄은 생각 못했는데 오길 너무 잘했어요. 너무 좋아요. 4학년 전에 된 화석이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다는 게 참 너무나 신기합니다. 기다란 고깔을 쓰고 유유히 헤엄쳤던 두 종류. 김 교수가 지나간 이곳은 4억 년 전 바다였는데요. 흥미로운 상상이 날개를 펼칩니다. 단양이 태자감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특히 단양에 있는 태자감은 대부분이 바다에서 쌓인 지층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태자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화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화석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지층은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지층과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암석이겠구나, 이런 것을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화석을 발견하고 화석이 들어있는 지층을 본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남한강을 호령하듯 병풍처럼 서 있는 사이남. 해설사 교육을 마치고 단양 지질연구 사제 3대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와, 드디어 찾았구나. 장기네, 바둑이 아니라. 네, 맞아요. 장기판이요. 장기판이야. 차, 상, 마, 졸, 궁. 그 다음에 졸, 여기. 그래,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멋쟁이야? 여기 딱 앉아서 그늘 아니야? 그늘이 딱 져가지고 편안하게 즐겁잖아. 아주 즐기는 거 아니야. 우리 조상들이 그랬듯 잠시 사이남 그늘에 앉아 풍류를 떠올려 봅니다. 손잡이 색이 바랄 정도로 늘 쥐고 있던 해머는 잠시 내려놓았죠. 자네가 필드할 때에서 제일 힘들었던 데가 어디야? 그때 아시잖아요.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맞아. 네. 비가. 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냐? 필드가 나가려면 비가 와가지고. 태백은 괜찮은데. 맞아요. 하장만 가면은. 그 산 넘어가면 비가 와가지고 맨날. 호텔이랑 이런 숙소들이 전부 다 저 단양역 쪽에 있습니다. 그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요 부근까지 이제 잔장을 타고 왔었는데 나중에 돌아갈 때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밟아가지고 아까 저 왔던 저 길 따라서 이렇게 다시 가야 돼? 네. 네. 아직도 필드 하면서 제일 좋았던 딱 필드 뽑으라면 항상 그 필드가 뽑히거든요. 이제 저쪽에 노을이 져가지고 막 해 오르고 해가지고 근데 경치도 엄청 좋고 그래가지고 그런 그때가 제일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해머 하나만 있으면 비가 오는 것도 해가 저무는 것도 개의치 않았던 세 사람. 그래서 단양 지질공원에 더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처럼 연구만 하기 위해서 한 지질이 아니라 좀 자연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질을 좀 한번 즐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지질도 아름답고 의미가 있다는 걸 느끼는, 그러면 정말 지질공원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지질공원은 치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그것을 치장한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가미한다든지 하면은 그건 원래 색을 퇴색하는 거기 때문에 지질공원은 자연 그대로의 지질공원이 필요하다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 우리의 숙제입니다. 스승이 뚜벅뚜벅 닦아놓은 길을 제자들이 부지런히 따라갑니다. 그 길이야말로 오래오래 변치 않으며 들여다볼 때마다 늘 새로운 것을 발견하니까요.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몰두하니까는 지루할 수가 없죠. 재밌어요. 참 재밌어요. 그래서 자연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슨 음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밝혀나가는 거죠. 익사이팅하지 않아요?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 속의 오묘한 비밀을 계속 풀어내고 싶다는 김정환 교수. 지치지 않은 열정으로 스스로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하는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는 거죠. 남은 삶 동안에 그것이 어떠한 영향이 오든지 환경이 되든지 간에 저의 성령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향해서 나아갈 것이에요. 어느 누구를 위한 게 아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그대로 멈춰 있다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멈춰서는 안 돼요.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질문 같아요. 더 빛날 내일을 위해 잠시 숨을 돌리는 석양. 숭고한 자연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그의 다음 질문을 기대해 봅니다.